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또 만났네요. 지난 수업부터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속의 봉사활동에 대해 배워봤었죠?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도 살기 어려운데 누굴 돕겠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내주고 나누면서 사는 게 후원이고 기부이죠? 자, 그럼 이번 수업 시간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배우고 나의 생각을 표달해 볼게요. 여러분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부터 볼게요. 방학 때 2박 3일간 사랑의 집 봉사활동 캠프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봉사클럽 회원인 친구는 사람이 모자란다며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사실 난 이 캠프에 참가하기 전에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그다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부모를 잃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와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작은 가슴에 하나씩 희망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어린 눈망울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에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참가할까봐 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몹시 기뻐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바로 봉사활동에 참가했던 나의 느낌을 적고 있죠? 처음에 이 사람은 봉사활동에 참가할 마음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봉사클럽 회원인 친구는 사람이 모자란다며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죠? 네,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친구한테 끌려간 거죠? 하지만 봉사활동을 참가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가기 전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에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참가할까봐 라고 했죠?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참가할까봐 라고 표현했죠? 그럼 오늘의 수업에서는 끌고 가다시피 했다와 잠깐씩이라도 참가할까봐 이 두 표현에 관한 문법을 배워볼게요. 자, 먼저 다시피 하다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법은 실제로 그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작에 가깝게 함을 나타내죠. 즉 본문에서도 친구가 나를 끌고 간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두 발로 걸어갔지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다시피 하다에 관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 단짝 친구와 나는 늘 붙어 다니며 같이 살다시피 했다. 여기에서 단짝 친구 好朋友的意思 붙어 다니다 形影不离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我和我的好朋友总是形影不离近乎一起生活 다음 예문 볼게요. 언제나 일에 쫓겨 점심은 거의 굶다시피 한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总是忙于工作午饭差不多几乎不吃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엄마는 직장일로 늘 바빴기 때문에 할머니가 나를 키우다시피 하셨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妈妈因为工作的事一直忙所以近乎是奶奶把我带大的 다음 예문 볼게요. 친구의 머리핀이 너무 예뻐서 빼앗다시피 해서 얻어왔다. 자, 여기에서 머리핀, 发夹的意思 빼앗다, 抢夺的意思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朋友的发夹很漂亮，所以近乎是抢着要过来的。자, 다시피 하다 이 문법의 구체적인 문법 기능을 보겠습니다. 옛날에 다시피라는 문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다시피 하다는 그 문법 다시피와 하다가 이루어진 것이죠. 它接到动词词干后面，表示近乎于某种动作。 자, 예문 볼게요. 논문을 쓰는 기간에 나는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写论文的期间，我近乎每天都熬夜。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남편이 가출한 뒤 아내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지새우다, 熬夜通宵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丈夫出走后，妻子每天晚上近乎以泪洗面。 다음 예문 볼게요. 열애 시절에는 매일 한두 시간씩 통화를 하다시피 하죠. 在热恋时期，近乎每天都打1-2个小时的电话。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집에 누워 있다시피 해요. 周末几乎都躺在家里。 자, 이제 다시피 하다 이 문법의 용법을 아시겠죠? 그럼 계속해서 을, 리을까 보다 이 문법에 관해서 배워볼게요. 이 문법은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나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죠. 그럼 이 문법의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직장을 그만둘까 봐요. 有了孩子的话辞职好了。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여기서 지낼 만큼 지냈으니 이제 떠날까 봐요. 在这里该过的都过了，现在要离开。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까 봐요. 여기에서 임금, 薪水的意思，인상涨的意思，거론하다论及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关于涨薪水的问题就别再论及了吧。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 자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빌릴까 봐요. 자, 주택담보대출, 住房抵押贷款的意思。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这次的事业资金得从银行借住房抵押贷款。 자, 그러면 을, 리을까 보다 이 문법의 구체적인 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它接到动词词干后面，它表示尚未决定，但有要付出行动的想法或打算。 자, 예문 볼게요.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내일부터는 걸어서 회사로 올까 봐요. 天气也变暖了，明天开始走路上班好了。 다음 예문 볼게요. 친한 이성 친구가 결혼을 하면 연락을 적게 할까 봐요. 关系好的异性朋友结婚的话，就得少联系了。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 사람 곁에만 있을까 봐요. 哪儿都不去，就留在那个人身边好了。这个语法在本课中是以이라도 리을 을까 보다的句型体现的。이라도接在名词的后面，这个句型相当于汉语的哪怕是什么也要做什么，或者做一下什么好了的意思。 예문 보겠습니다. 갑자기 한가해지니 적응이 안 돼서 요리 학원이라도 끊을까 보다. 突然变得清闲，很不适应，报个料理培训班好了。 다음 예문 볼게요.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알바라도 뛸까 보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最近因为很难找工作，还是做个兼职好了。 자, 그럼 문법에 관해서 다 보고 난 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는 어떤 중요한 어휘와 표현들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방학 때 2박 3일간 사랑의 집 봉사활동 캠프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봉사 클럽 회원인 친구는 사람이 모자란다며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사실 난 이 캠프에 참가하기 전에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그다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부모를 잃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와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자, 여기에서 끌고 가다, 抓走,拽走,拉走的意思. 소외되다, 受冷落的意思. 그다지, 并不怎么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假期的时候，有一个参加3天2夜的爱之家志愿活动营的机会。服务俱乐部会员的朋友说人不够，就近乎把我拖过去了。事实上，我在参加这个活动营之前，对于这样的被冷落的人们的人生并不怎么深究过。但是看着失去父母或者因为经济困难不能和父母一起生活的孩子们，却感到非常心疼。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작은 가슴에 하나씩 희망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어린 눈망울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에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참가할까봐 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몹시 기뻐했다. 여기에서 희망의 씨앗을 품다. 怀着希望的种子的意思。 눈망울, 眼珠的意思。 책임감, 责任感的意思。 몹시, 非常十分的意思。 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 看着一个个小小的心里怀着希望的种子生活的幼小的眼珠，感觉到了让那些孩子们不被社会冷落的责任感，所以和朋友说道，以后一有时间 哪怕是一小会儿也参加一下这样的服务活动好了。之后朋友十分开心。 자, 그럼 아래에는 문법에 관한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알맞은 표현을 골라 빈 곳에 알맞게 쓰십시오. 자, 먼저 표에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볼게요. 집을 새로 짓다, 굶다, 출근하다, 기다, 밤을 새우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가했는데 고칠 데가 많아서 집을 새로 짓다시피 했다. 진짜 새로 지었나요? 네, 아니죠? 고칠 데가 많아서 집을 새로 짓는 것처럼 고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피 하다를 사용해서 아래 빈자리에 한번 써넣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인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사회복지사가 거의 매일 할머니 집으로 뭘까요? 네, 매일 다녔으니까 출근하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근하다시피 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행사 준비로 며칠 동안 네, 행사 준비를 하면 아주 바쁘죠? 그래서 밤을 새우다로 쓰시면 돼요. 문법과 결합하면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서 뭘까요? 네, 너무 미끄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이동하죠? 그래서 기다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문법과 결합하면 기다시피 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요즘은 점심을 거의 자, 앞에 예문에서도 나왔었죠? 가끔씩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를 때가 아주 많죠? 그래서 굶다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문법과 결합하면 굶다시피 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두 번째 문법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표현으로 알맞게 대답하십시오. 먼저 보기에서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장기 이식을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어요. 뒤에는 헌혈이라고 썼죠?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요? 그럼 저는 헌혈이라도 할까 봐요. 여기에서 을, 리을까 보다 이 문법을 사용했네요. 자, 그러면 을, 리을까 보다 이 문법을 사용해서 아래 빈자리에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사원들을 위한 무료 댄스 교실을 열었는데 같이 배우지 않을래요? 뒤에 한 달이라고 썼죠?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빠서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썼어요. 오래 할 수는 없어도 한 달이라도 해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빠서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라도 배울까 봐요. 일단 먼저 한 달만 배우겠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말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하천 청소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어요. 뒤에 한 주라고 썼죠?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앞에서 주말마다라고 했죠? 하지만 뒤에 한 주가 나왔다는 것은 주말 말고 한 주만 해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주 가기는 어렵지만 한 주라도 할까 봐요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하천, 江河的意思, 동참하다, 参与的意思.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한글 교실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던데요. 자, 뒤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썼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할까 봐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에 있는 종합검진을 모두 받으려면 비용이 꽤 비싼데 어떻게 할 거야? 자, 뒤에는 간단한 검사 한두 가지라고 썼죠? 네, 모든 검진을 다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검사 한두 가지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검사 한두 가지라도 받을까 봐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라도 을까 보다 이 문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문법을 함께 써서 같이 표현해 볼게요. 다음 상황에 맞게 빈칸을 채우고 다시피 하다, 이라도 을까 보다를 사용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럼 보기에서 어떻게 썼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상황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거의 날마다 어머니 집에 간다. 네, 따로 살고 있나 봐요. 다음, 무슨 의도예요? 힘들어서 주말은 도우미에게 부탁하려고 한다. 자, 그럼 보기에서 어떻게 한 문장으로 연결했을까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날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힘들어서 주말만이라도 도우미에게 부탁할까 봐요. 네, 거의 날마다 같은 곳을 가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다시피 하다로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이라도와 어떠한 결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과 의도가 있다는 표현 을까 보다를 사용해서 뒷부분을 연결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먼저 상황과 의도를 만든 다음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실래요? 네, 다 만드셨나요? 자, 그럼 같이 빈칸을 채우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죠? 네, 아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거의 매일 노래방에 간다. 네, 여기서는 거의 매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매일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피 하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매일 노래방 가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겠죠? 차라리 노래방 기기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의도는 중고 노래방 기기를 사주려고 한다.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노래방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중고 노래방 기기라도 사줄까 봐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친구가 제발 꼭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듯이 부탁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애원했을까요? 네, 애원을 한 것은 아니죠? 뒤에도 보시면 듯이라고 썼죠? 그래서 애원하다 이 동작을 다시피 하다와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네, 잠깐이라도 가서 도와주려고 하죠? 자, 한 문장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제발 꼭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부탁했는데 잠깐이라도 가서 도와줄까 봐요. 자, 다음은 상황과 의도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서 쓰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꼭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보냈다. 자,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까요? 그렇죠? 한 번 면접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한 문장으로 만들면 꼭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한 달 내내 매일 보내다시피 하는데 한번 면접 기회라도 줄까 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황과 의도를 만들어서 연결해 보실 수 있죠? 자, 오늘의 문법 수업에서는 봉사활동에 직접 다녀온 나의 경험을 적으면서 다시피 하다와 을, 리을까 보다 이 문법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 문법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나요? 자, 문법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문법을 이용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업이 끝난 뒤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오늘의 문법 수업 참 재미있었죠?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